안녕하세요, 데빌스토크 이영렬입니다. 오늘은 최근 메뉴팬에게 가장 핫한 이슈죠. 포그바와 브루노의 공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브루노와 포그바의 공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죠. 나날이 커진 이적 시장 규모, 언젠가는 깨지기 마련인 월드 레코드이지만 그걸 깨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일 거라 예상했던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폴 포그바는 1억 500만 유로의 월드 레코드 이적료를 기록하며 유벤투스를 떠나 맨유로 이적했죠. 기대에 비해 저조한 활약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으나 현재 포그바의 시장 가치는 1억 유로로 전 축구 선수 중 12위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대 파트너인 은골로 캉테와 함께 1억 유로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차세대 중원 스타 프랭키 데용, 사울 니게즈, 밀린코비치 사비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포그바의 가치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여러 장점을 가진 선수이지만 그의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봤을 때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볼 전진 및 전개 능력입니다. 단언컨대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미드필더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기 위해 탄생한 포지션이라 해도 무방하죠. 점점 디테일하게 다양한 역할이 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본질은 후방에서 전방을 이어주는 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을 전개하고 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직접 전진 드리블이고 둘째는 킥을 통한 전개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점점 미드필더가 직접 볼을 드리블하여 전방으로 전달하는 전진 드리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탈압박을 잘하여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개하는 것을 넘어서 속도와 드리블 실력을 통해 빠르게 앞으로 직접 운반하는 능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특출난 대표적인 선수로 나비 케이타, 탄균 노벨레, 마테오 코바시치, 프랑키 데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그바 또한 전진 드리블의 강점을 지닌 선수죠. 그는 완성된 신체 밸런스와 섬세한 드리블 실력, 기민하진 않지만 큰 키와 넓은 보폭에서 나오는 전진 속도는 미드필더에서 꽤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의 속도와 피지컬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포그바는 이처럼 완력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체의 힘과 하체의 유연함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때문에 상대 입장에선 그의 전진 드리블을 저지하기 꽤 어렵죠. 다음은 킥을 통한 전개인데요. 아시다시피 포그바는 롱패스를 비롯한 전방을 향한 패스도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렇게 킥을 통한 전개는 탈 압박 후 짧은 패스나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롱패스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선수로는 토니 크로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조르지뉴 등이 있죠. 이 선수들은 탈압박 및 드리블도 분명 뛰어나지만 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드리블보단 탈압박 후 패스로 전개시키는 데 능한 선수들입니다. 엄밀히 포그바도 전진 스타일은 킥보단 드리블에서 더 빛나는 선수인데요. 이 두 방식을 동시에 갖춘 선수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루카 모드리치, 마르코 베라티, 프랑키 데용, 케빈 데브라이너 정도가 떠오르네요. 킥, 패스, 드리블, 어느 정도의 주력까지 갖춰야 하기에 두 수단을 모두 활용할 줄 아는 미드필더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그바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은 그의 공격 포인트 기여 능력이죠. 전형적인 10번보다는 공격적 재능이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인 점을 고려했을 때 그가 기록한 스탯들은 동 포지션에서 가히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만의 기록을 봤을 때 그는 시즌당 평균 20개 수준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볼을 전개시켜 찬스메이커에게 넘기기도 하지만 본인이 직접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죠. 킥과 드리블을 통한 전진 능력과 득점 포인트 관여 능력까지 지녔기에 그는 상당히 유니크한 선수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과 항상 언급되는 건 다름 아닌 파트너입니다. 누군가는 피르로처럼 볼을 배급해줄 선수가 필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캉테처럼 수비 가담을 커버해줄 선수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죠. 보통 포그바의 뒤 혹은 옆에 뛰는 선수에 대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포그바에게 정말 필요한 파트너는 그의 뒤와 옆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10번이라 생각합니다. 10번 혹은 포그바보다 한 칸 앞에서 뛰는 활발한 공격수가 그에게 필요한 파트너라 생각하죠. 유벤투스 시절 테베즈와 프랑스 국가대표의 그리즈만이 포그바에게 최고의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이 두 선수는 전방에만 머무는 스타일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상당히 부지런히 움직여주며 공간을 찾아주는 유형의 선수죠. 전방 압박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드워커이며 뛰어난 오프더볼로 상대 수비진에게 부담을 주는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상당히 동적인 공격수로 원톱보단 투톱 중 스몰형 공격수에 특화된 선수들이죠. 이 두 선수의 활발한 오프더볼은 포그바에게 패스 루트와 전진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뛰어난 전방 압박으로 포그바의 약점을 보완해주죠. 여기에 그들은 자신의 역할인 공격수의 역할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득점력과 연계 능력도 탑재하고 있죠. 성실하고 영리한 움직임, 전방 압박을 수행하는 하드워커이며 공격 능력까지 갖춘 선수가 진짜 포그바에게 필요한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그럼 메뉴에서 포그바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헤레라와 링가드. 전 이 둘이 포그바의 파트너로 부적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전방 압박과 폭넓은 움직임을 지닌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다만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10번인데 분명 공격 포인트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마치 중앙 미드필더를 압박 목적으로 전방에 기용한 임시 방편에 가까운 선수들입니다. 10번으로서 화력이 부족한 선수들을 기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그바가 채워왔으나 포그바마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시점에서 결국 메뉴는 득점력에 문제가 발생했죠. 보통 이 타이밍에 BGM으로 별빛이 내린다고 하는데 별빛 그 이상 한 줄기 빛이 메뉴에 내려왔습니다. 잠시 앞의 장면을 다시 봐보죠. 이 두 선수를 이렇게 페르난데스로 바꿔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10번으로서 역할을 수정하긴 해야겠네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찬스 메이킹에 능하고 경기를 풀어나갈 줄 알며 활동량도 매우 많은 선수입니다. 테베즈, 그리즈만처럼 포그바의 파트너로 제격인 선수죠. 두 선수가 함께 뛴다면 이런 구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가 오프 더 볼을 전방에서 가져가 줍니다. 이때 포그바는 브루노에게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브루노 덕분에 생긴 공간으로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할 수 있죠. 두 선수를 세분화하여 생각해보면 뛰어난 움직임의 플레이메이커와 볼 전개에 탁월한 미드필더로 볼 수 있습니다. 브루노는 움직임으로 공간과 패스 루트를 제공하고 포그바는 공간으로 볼을 배급하거나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이런 볼 배급을 받은 브루노는 수준 높은 찬스 메이킹을 보일 수 있죠. 다만 포그바는 늘 압박 기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데요. 10번 치고 상당한 활동량과 전방 압박 능력을 가진 브루노가 이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두 선수의 시너지는 분명 기대를 충족할 것이라 볼 수 있죠. 브루노와 포그바의 공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다른 선수가 걱정이죠. 바로 프레드입니다. 프레드는 솔샤르 정식 감독 부임 이후 가장 많이 기용된 선수인데요. 메뉴뽕을 제외해도 이번 시즌만큼은 리그 최정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부상 여파가 컸던 중원을 캐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즌 메뉴는 유독 중원 부상 타격이 컸습니다. 맥토미니도 12경기, 마티치도 22경기를 부상으로 결정했죠. 포그바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네요. 프레드는 정말 부상을 모르는 선수입니다. 프레드가 아니었다면 메뉴는 정말 무너졌을 것이고 브루노의 이적도 어쩌면 틀어졌을지도 모르죠. 프레드는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방 압박을 수행합니다.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빠른 발을 갖고 있는데 에버튼전에선 순간 최고 속도 무려 37.29km를 기록했죠. 이 기록은 아마 이번 시즌 메뉴 선수 중 가장 빠른 속도일 것입니다. 또한 프레드는 EPL 템포에 적응한 후 탈 압박도 뛰어나고 전진 드리블도 인상적이죠. 샤우타르 당시에는 이런 볼 전개 능력을 인정받았던 선수였으며 적극적인 수비 가담으로 메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만 프레드의 수비 위치 선정은 어떨까요? 현 중원의 구성은 주로 브루노와 프레드, 마티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전진한 상황에서 소유권을 내주게 되었을 때 브루노와 프레드는 빠르게 압박하여 1차 저지선이 됩니다. 이때 마티치는 그 뒤에서 수비 대응을 가다듬으며 그의 위치 선정을 통해 보다 정적인 수비를 준비하죠. 프레드는 이처럼 볼을 소유권을 내줬을 때 리커버리의 선봉장인데요. 그의 파트너들이 주로 이후에 위치 선정을 담당합니다. 프레드는 분명 달려드는 수비에 능하지만 페레리라 등 다른 선수와 호흡을 맞췄을 때 위치 선정에서 문제를 보이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프레드는 브루노가 합류하기 전 55경기에서 3번 직접적인 골에 관여했는데 브루노가 합류한 이후 9경기에선 5번이나 직접적인 골에 관여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프레드는 샤우타르 시절 더블 볼란테 중 수비보단 공격에 치중한 롤을 소화했던 선수였습니다. 그 또한 전개 능력에 강점이 있는 선수로 프레드와 포그바는 상당히 유사한 롤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포그바, 프레드, 브루노가 함께한다면 공격 시 이런 이동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통해 좌우 하프 스페이스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프레드가 후방 위치 선정으로 이 구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냐이겠죠. 또한 단순히 3선으로 기용된 프레드와 포그바를 봤을 때 두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보단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로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수비적으로 시너지가 있을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두 선수가 3선에서 인상적인 시너지를 보인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8-19 시즌 리옹의 은돔벨레와 아우아우르 조합, 월드컵 지역 예선 당시 크로아티아의 라키티치, 모드리치 조합이 좋은 시너지를 보였죠.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최악의 난제로 볼 수 있는 제라드 램파드는 분명 공존에 어려움을 보였던 조합입니다. 포그바와 브루노의 시너지는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인 프레드가 그들과 함께 뛸 것인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함께 긍정적인 중원 호흡을 보이기도 하는 만큼 결국 코칭 스태프의 지도와 선수들의 클래스를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메뉴의 다음 이적 타겟인 공격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